청소년기의 반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조현병인가요? 누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역 박사 클라라입니다. 박사님 2023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누리님들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방송 중에 퀴즈를 낼 건데요. 맞추시는 세 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와, 뭔데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방송을 봐주세요. 자, 오늘은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조현병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단순히 이게 약한 의지력 때문인가? 네. 아니면 성격이 이상한 건가? 정신 이상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떤 방송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 한 사람의 그 인생뿐만 아니라 이게 더불어 주변 사람까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조현병인 것 같은데 이 조현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보통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죠. 조현병을. 그래서 옛날에는 쟤 귀신 들렸나 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저렇지 막 이렇게 나무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심리적인 질환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뇌의 이상으로 인해서 조현병이 생긴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뇌는 여러 가지 뇌세포가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뇌 회로를 만드는데 그 회로에서의 그 신경 전달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게 너무 과항진되면요. 우리가 망상이라던가 환청이라던가 지금 알 수 있는 조현병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내보이고 있어요. 세로토닌이라던가 또는 글루타메이트 같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조현병은 초기에 잡아야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네. 초기에 이 조현병의 증상을 보면 조현병이구나 알 수 있는 건가요? 조현병은요,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환청을 들으세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나를 감시하고 조종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뭐 해코지를 할까 이런 식으로 들리는 그런 환청이 있고요. 또 내가 환각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는데 어디다 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증상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이 정말 횡성수설, 이게 맥락이 없어요. 예, 그러다 갑자기 막 과행동증을 하기도 하고 진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도요. 지금 아주 슬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깔깔깔깔 웃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증상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청소년기에도 이렇게 조현병이 나온다고 하는데 청소년기의 반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조현병인가요? 사춘기의 그 증상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조현병의 발생이 보통 10대에서 30대. 되게 빨리 오네요. 네. 그리고 점점 증상이 더 나빠지는 그런 예후를 보이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잠을 잘 못 자거나 또는 의욕이 없거나 그리고 학업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네. 그 다음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는 우울증 상태 또는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약물을 계속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친구 또는 가족하고 자꾸 거리감을 두는 것들. 그럼 요즘에 그냥 청소년 아이들이 그냥 네. 흔히 하는 행동들 아닌가요? 예, 이게 초기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더 갈수록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상, 환청뿐만 아니라 환각도 보여요. 그 다음에 뭐 질문과 무관한 답을 막 툭툭툭툭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상태가 되고요. 가만히 있다가 막 뛰어다니다거나 어떤 규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그건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든지 다 노 이렇게 하는 부정적인 증상들도 있고요. 그다음 편집증 같은 것들도 나타나면서 조금씩 이게 악화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청소년기 때는 뭐 청소년 애들이 뭐 사춘기도 있지만 ADHD도 있는데 이런 네. 증상들이 되게 비슷해서 네, 근데 딱 그 구별하기가 발현한 게 진짜, 딱 그 시기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해보는 게 자세히 좋겠군요. 알아보시는 게 좋으시고 그냥 사춘기다라고 넘기기에는 요즘에 너무 많은 것들이 같이 생기니까요. 네.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조현병은 유전이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또 요즘에는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가 굉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또 조현병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현병은 뭐 유전적인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걸까요?
답부터 말하면 유전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인이 조현병에 걸릴 확률은 1%밖에 안 돼요. 아무 내가 가족력이 없어도 1%는 생길 수가 있고요. 부모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조현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발생 정도가 한 5 내지 10%로 올라가요. 그런데 부모 두 분 모두 다 조현병이라고 하면 발생률이 한 40%까지 올라가죠.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마치 이렇게 낙인을 찍듯이 저 부모가 다 조현병이 있으니까 이 아이도 그럴 거다. 그건 아니에요. 일반인도 그냥 아무 유전력이 없어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낙인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편견 없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조현병은 당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예, 당연하죠. 이게 내가 초기 증상 때 그 평상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현병과 관련되는 영양에 대한 부분을 제가 논문 조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비타민 B 컴플렉스. 그러니까 비타민 B는 시리즈가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비타민 B3, 그다음 비타민 B9, 그다음 비타민 B12 요것들이 굉장히 조현병과 관계가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맨체스터 대학의 조세프 퍼스라는 교수팀이요,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복용한 분들이 조현병의 예후가 좀 많이 좋았다라는 보고가 나와 있고요. 용량이 굉장히 낮은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먹거나 또는 거기에 이제 항산화제나 이노시톨 미네랄 보충액을 먹었을 때는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하니까 비타민 B 컴플렉스가 훨씬 더 메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 영양소는요, 비타민 D인데요. 호주 퀸즐랜드 대학팀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한 19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덴마크에서 태어난 2602명을 대상으로요,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조사를 해봤더니요, 출생했을 때 혈액에서 비타민 D가 결핍으로 보였던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조현병 발생 위험이 44%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비타민 D가 충분하셔야 되겠고, 이 아이들이 또 이제 엄마한테서 받은 비타민 D 이런 것들 충분해야지만 조현병이 더 안 걸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이 뇌의 NMDA를 차단해서요, 흥분성 신경 전달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전달이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조현병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마그네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조현병이 진짜 주변 사람도 힘들겠지만 환자인 분들도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 방송 잘 보신 분들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텐데요. 조현병은 단순한 그 정신질환이 아니라 우리 신체 중에 어느 한 부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생기는 질환이라고 해요. 그 신체의 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한 글자잖아요. 한 그쵸? 글자죠. 네. 여러분들 댓글을 남겨주신 세 분을 추첨해서요, 카포리아 25불 쿠폰을 선물을 드릴 거니까요,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조현병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빈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빈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